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찾는 마음은 설레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어제에 이어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대통령 후보 선호도는 4개 시군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지사와 전남도 교육감 선호도 조사에서는 현직 지사와 교육감이 우세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고흥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터를 잃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형 건설 현장이 문을 닫거나 움츠러들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와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어제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130명, 순천에서 69명, 광양에서 11명, 고흥에서 4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3차 접종과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일일 확진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설렘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귀성객이나 방역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하는 기차에서 귀성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차에서 내린 시민들의 양손에는 선물과 짐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동안 오지 못한 탓에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으로 오는 길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기는 와야 되니까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긴 했는데 약간 걱정은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엑스포역 광장에는 이동량이 많을 설 연휴를 대비해 임시선별 진료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성객 이동으로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귀성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별 진료소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통시장도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설 연휴 특수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 상인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주춤하다가 또 다시 또 불어나니까 손님들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들도 심히 불안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손님들이 안 와버리면 많이 좀 낭패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600여 명.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확산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발길도 지난해 설보다 17.4%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설 연휴, 고향을 찾는 설렘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대통령과 전라남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먼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 등을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주요 후보들의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64.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8.4%,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9.3%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4개 시군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은 고흥이 74.4%로 가장 높았고 순천과 여수, 광양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광양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8%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모든 층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고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7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하로 갈수록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져 20대 이하에서는 28.3%에 그쳤고
대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18.1%와 14.6%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20대 이하에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하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25.9%를 기록해 부동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8.2%가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8.5%, 정의당 4.6%, 국민의당 4.5%, 진보당 1.2%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2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7.9%,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18.5%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격차가 크게 줄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도 28.2%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계속해서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선호도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현직 지사와 교육감이 우세했으며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고흥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4개 시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차기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41.3%, 김화진 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4.4%, 민정기 현 진보당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2.6%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 선호도를 보면 김영록 현 지사가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김영록 지사는 60대에서, 김화진 위원장은 20대에서, 민정기 위원은 40대에서 각각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김영록 지사가 4개 시군 지역 모두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가운데 김영록 지사와 김화진 위원장은 각각 고흥에서, 민정기 위원은 여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차기 전남도교육감 선호도에서는 장서궁 현 도교육감이 23.4%, 김대중 전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이 9.3%, 김동환 보성특량 남초등학교 교장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장 교육감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장 교육감과 김 전 비서실장은 각각 60대에서, 김동환 교장은 2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전남 동부시군 지역에서는 장 교육감이 20%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3명 모두 고흥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동부권 4개 지자체 선거 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습니다. 관심 있다는 응답이 전체 62.2%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여수 63.6%, 순천 58.2%, 광양 58.4%, 고흥 80.5%로 고흥 지역이 동부권 내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석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신문사 대표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시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이어 전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시장은 최근 항소심 선고 직후 재선 도전에 장애물을 걷어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갑 지역구의 전현직 시도의원 등이 민주당에 복당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원과 서정한 전 도의원 등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합 정신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으로 돌아온 만큼
이 후보의 승리와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7도, 순천 영하 2에서 7도, 광양 영하 1에서 8도, 오흥은 영하 2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5도, 목포는 영하 2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설 명절 동안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는데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를 피하겠다며 다른 대형 건설 현장도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오는 7월 완공을 앞둔 만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주인을 잃은 안전모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붕괴 사고 직후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터진 날부터 공사 중지돼요.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주변 식당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인부들 상대로 해서 제가 영업을 했었고 90% 이상의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도 뭐 제로죠, 제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사를 맡았던 노동자들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하청업체들이 여기저기 건설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좀 격한 표현이 좀 어떤 참 파리목숨이에요. 거기서 퇴출을 당한다면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갈 데가 없어지는 거겠죠. 여기에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를 피하기 위해 공사를 멈춘 상황. 건설사 절반이 설 연휴 이후 주말까지 아예 현장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 일을 나가야 하루를 돈을 받아요. 그럼 11일 동안 일이 멈춰서요. 이렇게 되면 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오죠.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또는 건설사들의 꼼수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광양지회 임직원 252만 원, 여수 초록빛 어린이집 학부모 및 교직원 1동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58통 주민 1동 38만 원, 연양주공 아파트 주민 1동 35만 4천 원, 여수시 만덕동 시티 프라디움 주민 1동 31만 9,450원, 만흥동 상촌마을 주민 1동 31만 원, 순천시 덕연동 현대 2차 아파트 201동 205동 주민 1동 30만 원, 동성아파트 101동 102동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만덕동 20통 통장 김효숙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동성아파트 103동 104동 주민 1동 10만 7천 원, 김명철 10만 원, 여수시 만흥동 상촌마을 통장 김용출 10만 원, 만덕동 11통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월산마을 주민 1동 9만 2천 원, 덕연동 48통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은 전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며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계됐습니다.